크라임 서브 코너 수상한 메일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일지기 김PD입니다. 우정 국장님, 또 그 옷을 입고 나타나신 우정 국장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불꽃슛. 네. 위아래 불꽃슛. 아시죠? 아, 통키처럼. 네, 통키. 그리고 오늘은 또 블랙으로. 네. 이 새 프로그램에 대한 암시인가요? 블랙은? 아, 녹화를 마쳤습니다.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또 다사다난한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어떤 메일이 왔는지 첫 번째 메일은 안나 씨가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예비 대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와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헌혈의 집 앞에서 헌혈 홍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제 차림은요, 후줄근한 티셔츠였고요. 외모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학업이 더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범생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예쁘다고 할 만한 외모는 아니었어요. 반대로 제 친구는 날라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옷도 잘 챙겨 입고 화장도 하고 있어서 꽤 예쁘장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30도가 훨씬 넘는 여름날이라 서 있는 자체가 곤욕이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괴로웠던 건 그곳에서 저희에게 시비를 걸던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어요. 또 이런 얘기네. 헌혈하면 뭐가 좋은데? 내가 왜 뭘 해준다고? 영화표 필요 없어. 안 해. 저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살짝 뜨려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제 친구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헌혈하면 넌 뭘 해줄 건데? 라면서 계속 말을 붙이더라고요. 한참을 뭐라 하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 가더라고요. 봉사가 끝나고 전 친구에게 너무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 친구는 이런 경험이 많았다는 듯 태연해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는 안 그러고 제 친구에게만 그랬다는 점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또 이 아저씨는 왜 저희에게 시비를 걸었던 걸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 이외에 무슨 대처를 했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최근에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건요, 부모님께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제게 피부 관리도 하고 쌍꺼풀 수술과 라식 등을 하자고 하셔서인데요. 솔직히 이런 경험들 때문에 외모를 가꿀수록 스스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두렵습니다. 이번에 대학교 가시는 분이신가 봐요. 축하드려요, 일단. 그러니까 많은 이 오해들이 있고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려는 게 여성분들이 성범죄나 혹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굉장히 본인이 뭐 성적으로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잘 꾸미거나 아니면 좀 옷을 조금 과감하게 노출하거나 이게 내가 위험해지는 건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소매티, 배꼽티 이런 거 입는 게 성범죄를 유발한다. 네. 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걸 검증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떤 성범죄냐 말이에요. 네. 강간범죄냐, 성추행범죄냐, 성희롱인 범죄에 따라서 범죄에 따라서 그 유발하는 정도의 상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다르군요. 예. 말하자면은 뭔가 옷이 약간 좀 눈에 띄는 옷을 입었다 하면은 접근하려고 하는 그 상관성은 있어요. 네. 근데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강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간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힘으로 어떻게 제압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의 범죄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성범죄란 범주로 해버리니까 네. 다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대낮에 아니면 특정하게 공공 영역에서 조금 옷이 파여있는 옷을 입었다 해서 성범죄에 많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어요. 네. 다만 눈길이 끼어갖고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의도를 모르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인지, 뭐라고 왜 저 의도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거든요. 망상이죠, 망상. 네. 상황적 망상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망상이 남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망상이 자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혼자 떠드는 망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이제 전 애인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받아주길 바라는 건데 네.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성이 떨어지는 형태에서
그 망상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죠.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이때는 실제로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어야죠. 센터 안에 들어가서. 네. 안전한 곳을 가라. 예, 그 네.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고 대처를 했었는데, 문제는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뭐, 이 사연자의 표현으로 예쁘장하다고 하는 친구라는, 네. 자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처음이었지만.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는 굉장히 모범생에 화장도 안 하는데 조금 꾸미는 친구다. 그랬더니 걔는 이게 익숙한 듯 가만히 있더라. 자기는 당황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포인트는 빨간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치마일 수도 있고. 그 망상하는 사람이 예, 꽂힌 포인트. 그런 거죠. 예, 거기에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갖고, 그렇게 이제 떠들어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가는 형태고. 되게 새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어떤 포인트다. 네. 꽂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다. 네. 그렇죠. 예, 예. 이분은 이제 20살에서 이제 성인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때 돼서 이제 얼굴이나 이런 수술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외부의 영향을 막 이렇게 심하게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추파나 접근이나 이런 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이렇게 걱정할 만큼의 삶이야. 예, 저는 그걸 아니라고 봐요. 부모님이 왜 그거를 이제 라식도 하고 그래라고 했을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예뻐지라는 것보다는 네. 소심하다. 너. 네. 너 지금 소심하다. 위축돼 있고. 위축돼 있다. 네.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갖게 살려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의 본 뜻은. 네. 근데 그거를 자기의 경험에 비춰갖고 곡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연자가. 네. 근데 저도 이제 쌍꺼풀을 하고 네. 코 수술도 했잖아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 이후에 삶이 뭐 되게 많이 달라진다거나 예.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막 남자들이 막 우르르 몰려든다거나 관심을 보인다거나 네.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걱정 쌍꺼풀 하나로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자한테도 네.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아직 사회 경험이 없다 아직 보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로 네, 다가와서 큰 의미로 네. 부모님이 이 본인의 사회성이 약한 부분,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좀 소극적인 부분을 걱정해갖고 네. 여자는 좀 이렇게 이런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좋게 받아들여갖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메일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메일은 미국에서 온 메일이네요. 국제우편이네요. 오. 안녕하세요. 5년 넘게 미국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타국에서 지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크라임처럼 무서운 사건을 들으면 상대적으로 현 상황이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 효과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대부분 마주치는 사람은 박사학위라는 학생이거나 교수님, 그리고 고학력의 연구 보조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4년째 풀리지 않는 화장실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건은 매일 한 남성이 대변기를 더럽혀 놓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화장실 문틈이 한국보다 좀 큰데요. 이 문틈마다 휴지를 빼곡하게 꽂아놔서 커튼처럼 막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해 주시는 분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매일 치우시는데도 매일매일 꾸준히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잠복 비슷하게 기다려봤는데도 알아내지 못했고 몇 번은 그 휴지를 제거도 해봤는데 그럼 다음날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더 많은 휴지로 커튼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또 더러운 이야기지만 한 번은 자기가 사용한 휴지를 걸어 놓아서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막 낙서로 지워놓더라고요. 잡아도 의미는 없겠지만 그냥 고학력 사이코라 더 무섭습니다. 주말에도 그러는 걸 보면 박사급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박사분들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대체 뭔 심리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 뭔가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위험한 인물이 아닐지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범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사연이 왔습니다. 여기 틈이라는 게 그 아래 틈 말하는 걸까요? 문을 이렇게 열고 닫으면 요 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쭉쭉. 네. 뭐 그런 틈. 외국은 이제 아구가 딱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넓게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네. 사람에 따라서는 옛날에 성냥이 있을 때 성냥을 부러뜨리는, 한 통 다 부러뜨리는 사람도 있고, 네. 뽁뽁이 그냥 다 찍찍찍 하는 사람도 있고, 습관적으로 이게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좀 요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한데 네. 이분이 크라임을 듣는 이유는 네. 매운 고추를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있고 네. 그 상황이 보통보다 굉장히 업사이트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크라임의 사연들은 그거보다 더 업사이트된 상황을 들음으로써 네. 배경을 더 어둡게 만듦으로써 내가 더 행복한? 그죠? 좀 도드라지죠. 내 안에 있는 작은 빛이 크게 느껴지도록.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심리 효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듣는 크라임을 좋아하시는 거에 이분 말고도 저는 많은 분들한테 크라임을 왜 듣냐고 할 때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이걸 들으면은 네. 사실 자기가 가지는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경감, 상쇄, 대치 이렇게 된다고요. 네. 약간 저도 영화를 보면 밝고 명랑한 영화보다 네. 다크한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네. 아마 그런 것도 좀 똑같습니다.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예. 어. 그래서 원래 그리스 비극이 귀족들이 보고 희극은 이제 하층민들이 본다고 하는데 비극을 보면서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노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것과도 아마도 상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분의 것이고, 네. 이게 퇴행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학문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동물한테는 영역 표시 같은 거잖아요. 네. 그 냄새 소변을 맡죠. 발라놓으면 네. 내 거야. 그럼으로써 뭘 느끼냐면 안정감을 느껴요. 되게 안정감.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미친 건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는 아마도 누군진 모르겠지만은 네. 그 사람은 그런 상태 같아요. 자신이 쓴 똥을 거기에 바르는 건 아니면 그걸 쓴 휴지를 가지고 치장을 해놓으면서 그래서 공간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이분은 그러면 변비일 가능성이 변비? 왜냐면 그러니까 똥이 안 나오니까 거기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사과정, 특히 이제 이런 자연과학에서 미국에서 박사학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박사과정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네. 특히 또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더 치열하고 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해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먼저 혼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화장실에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매우 불행한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위험한 인물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공간을 만든 거예요. 네. 그 스트레스 공간만 침범하지 않으면은 바깥 공간에서는 절대 공격적이지 않을 겁니다. 네. 다만 바깥에서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딱 반응할 겁니다. 잡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잡아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찾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도 똥 싸고 싶은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 왜냐면은 자기가 똥이 되게 매려. 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걸려있고, 막 똥 휴지가 걸려있고 들었고. 이러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지금 안 싸게 해주세요. 지금입니다. 막 그러면 이러면. 진짜 네. 평생 말 잘 들을게요. 막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막 지저분해져 있으니까 힘든 거지, 이 그렇죠. 사연자분이. 네. 아니, 뭐, 그냥 이 꼴이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럴 수 화장실에 있죠. 있고. 예. 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뭐 요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요걸 어떻게 다 싸고 치우라고 좀 해도 되니? 왜냐하면 치우라는 거는 내 공간을 버리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요. 이 사람은 안 바뀐다. 네, 안 바뀌죠. 네. 이 사람이 학교 네, 밖으로 네. 나가길 기다려요. 네. 뭐 네. 지금 보니까 한 1, 2년만 기다리면 되실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다른 데 가서 싸세요. 아, 그래. 층이 여러 칸 있잖아. 예. 근데 이제 3층으로 가고 막 근데 이렇게 이제 왜 이런 느낌을 받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런 행위라는 분의 반대 성향 같아요. 역지사지를 생각해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여기 사연 주신 선생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이 지금 스트레스 이해 좀 받고 해줘라. 있다. 이해. 자기와 같은 처지다. 알겠습니다. 다만 네. 조금 더 과도하면은 그때는 이제 조치를 취하셔도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는 아마도 좀 불쌍히 여겨서 예. 예, 얼마나 힘들면 고학력 사이코는 맞습니다. 네, 네, 네. 공격적이지 않은 사이코는 사실은 자극해봤자 폭발해버리니까 졸업할 때까지 안 터뜨리고 다른 데 가서 터뜨리면 그냥 그걸 그걸로 땡큐. 네. 두 분 오늘도 재미있는
우리 어렸을 때 그 이야기, 똥 이야기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